입시TV 이루리라 이루리 학원의 대표 국어 강사 최창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루리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창영입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 윈터스쿨을 이제 개설을 하는데, 선생님, 올해 수능 윈터스쿨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났죠, 이번에. 그리고 9월 모의고사보다 이번 수능 수업이, 수능 시험이 훨씬 더 어려운 형태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9월 모의고사까지는 그래도 조금 수능에 가까운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수능에서는 이게 수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히려 수능 형태 문제보다는 내신 형태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형태로 지금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신 형태로 준비한다는 표현이 솔직히 저는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 부분 조금 구체적으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 전까지는 비문학 지문이든 문학 지문이든, 문학 지문은 문학 작품을 보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문제였다면, 이번엔 문학 지문도 비문학 지문도 전체로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졌다. 다시 얘기하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선지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상태. 그러면 지문을 내가 단순히 이해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문에서 지금 그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까지 다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가 정답인 것 같아서 찍었는데 이게 정답인 학생. 그러니까 보면은 또 못하는 애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많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찍었는데 맞았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요거 내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답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선지를 다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학하고 비문학에서 굉장히 지문에 대한 이해도보다 선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완벽하게 익혀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를 푸는 시간이 확실히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문을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였지만 지금은 지문 플러스 선지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신 형태의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분명히 없는 건 맞아요. 뭐가 없냐? 킬러 문항이 없어요.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이 대체로 3점짜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3점짜리 문항은 오히려 쉽게 출제되는 게 맞아요. 반면에 3점짜리 문항이 아니라 2점짜리 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항이 많이 출제됐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그 불국어 정말 어려웠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그때는 3점짜리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도 있었지만, 지금 형태의 문제들은 2점짜리도 그렇죠. 간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그 2점짜리가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됐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2점짜리가 왜 어려워졌냐라고 하는 건 몇 개의 선지를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확실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생각보다 점수들이 저조했는데, 선생님 구체적으로 이제 문학이라든지 비문학, 저희가 알고 있는 예를 한번 좀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학부터 보시면, 문학의 27번 문항 같은 경우에 문항 27번 문항의 답이 5번 선지가 답이 되는데, 5번 선지에 있는 내용이 본문에 그대로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5번 선지 내용이 완벽하게 틀린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장도 그대로 있고 표현도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하게 되는데, 문장과 그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게 되면 그건 틀린 선지가 돼서 답이 5번이 되는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의 내용을 다시 분석을 해서 이게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이게 본문의 내용과 연결했을 때 이게 맞는 설명인지를 확인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27번 문제는 사실은 3점짜리 문제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맞는데, 그 3점짜리 문제의 그 앞부분은 사실은 맞아요. 그 시에 대한 설명은 맞았고, 수필에 대한 설명에서 그 수필에 있는 내용의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그 설명이 그 선지에 그대로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틀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학생들도 분명히 선지에 나 이거 봤는데? 라고 해서 그걸 답으로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맥락이 이걸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서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법이 조금 흔들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시들을 하고 네. 똑같은 문장 표현들을 있다라고 하면 뭐 비문학이든 아니면 수필이든 이거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거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롭게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선생님, 비문학 파트, 독서 파트에서 네. 독서 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첫 번째 비문학 지문, 뭐 앞에 독서 지문을 빼고 첫 번째 비문학 지문의 그 경마식 보도를 설명하는 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선지 내용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2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부터 다 하나씩 다 확인을 해야 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원래 문제를 풀 때 대체로 한 문제당 2분 정도 쓰게 되면 조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인데 2분 30초에서 3분을 써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지문에 해당되는 이상치 지문의 경우에서도 10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도 3점짜리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10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이 이상치와 관련해서 이게 예상 후보 직선을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 최종 이 값을 도출해낸 것이냐를 잘 비교를 해야 되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후보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배제해야 되는 것들 혹은 포함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혼란을 주게 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신 형태로 출제됐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돌발 질문입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 강의 들어서 해결되나요? 대형 강의를 들어서 해결이 될 만한 문제가 트레이닝에 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네.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그쵸? 네, 그렇죠.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라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대형 강의 쪽보다는 이제 중소형 강의로 가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연습을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거는 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그렇죠. 학생들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더 네가 조금 더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개별 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학생들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거죠. 이게 내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이 또 새롭게 다시 익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그러면 이렇게 대처를 해서 문제를 풀게끔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약간의 방향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 새로운 수능형이 그렇죠.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문학 파트랑 비문학 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혹시라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있을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수능형 문제가 아니라 내신형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엄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엄매에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그 문법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제 지도를 할 때 그러니까 문법은 엄매를 합해서 13분의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3분 동안 그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지 사실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 문법 문제, 문법 39번 문제가 이제 부사어에 대한 문제인데 그 39번 문제를 풀면서 이거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이것만 한 3분 걸릴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선지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문제점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 전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조금 외고라든가 이런 쪽에 그 특목고 학생들이 수능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내신 형태대로 수능이 출제되었다라고 보는 게 아마 제일 정확한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윈터스쿨 때 이제 지금 얘기하신 방향대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고3 학생들 일단 고3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문학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비문학 지문을 읽는 요령 그리고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문에 있는 걸 내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지문에 있는 건 내가 확인을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하겠다. 선지의 내용과 지금 방금 얘기했던 지문의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두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학생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문에 있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거기 사용된 표현법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문의 내용을 우리가 선지랑 연결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이렇게 선지랑 연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문학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기본 개념. 문학에서 이런 것들이 표현법은 이런 것들이 있고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시는 이렇게 문학에서 현대시, 현대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본 그러니까 어떤 장르가 존재할 때 문학 장르에서는 각각의 장르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나하나 해야 뭐 시가 됐다라고 하면 표현법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소설이다라고 하면 소설에서 시점 그리고 갈등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위주로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수능의 형태가 좀 바뀌었으니까 고1, 고2 학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1, 고2 학생들한테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건 문학 지문, 비문학 지문을 읽는 방법에 제일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항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선지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본문에는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빨리 찾으면 충분히 문제를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고득점을 향해 가야 됩니다. 선생님 학부모님들 너무 이제 골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제 아직 수능 점수 발표가 안 나온 시점이어서 뭐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것 같은데 막상 오픈이 됐을 때는 많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유형이 너무 달라서 일단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윈터스쿨 선생님 학생반에 들어온 애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적을 올릴 거야. 너의 성적은 내가 올려줄게. 성적 한번 올려보자. 감사합니다. 입시TV 일요일이라 최창영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